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걸기도 했고요. 카카오뱅크의 실적도 예상보다 좋아서 전일장 크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가 또 0.75%포인트 알았다지만 예상했다지만 그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지니까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빅테크 IT주들이 오늘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주가에서는 왜 움직임이 없는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이버, 카카오의 최근 주가 흐름 보면서 네. 어느 정도 그 실망이라던가 시장에 대한 걱정은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져요. 네. 성장주의 내리막길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까? 글쎄요. 성장주도 조금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성장하면서 숫자가 더 커질 수 있는 기업, 이미 트렌드로 진입한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숫자는 지금 경기 둔화, 그리고 침체 우려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애플이라던가 아마존, 막 이런 쪽들도 타격을 조금씩, 그래도 애플은 덜하지만 뭐 아마존, 메타, 이런 쪽들은 정말로 성장주, 고PER을 전형적으로 받아오면서 유동성이 시장에 넘칠 때 정말 과도한 주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줬던 건 물론 개인들은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 같은 소규모의 투자자들이 그런 쪽들의 고PER을 부여하면서, 왜냐하면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이 남아 도는 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특히나 고성장주, PER이 100배, 200배 가도 좋다. 그냥 고하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상당히 꺾여 있는 분위기고요. 일단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는데 이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빅스텝이 조금 더 우세한 확률로 높긴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이거 지금 FOMC 결정하기 전에 또 잘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얘기했던 부분들,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후의 보루, 고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계속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빠졌다고 바닥일까? 바닥 밑에는 항상 지하 1층, 2층, 3층 계속 내려가죠. 그런 부분들을 우린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일단 PR, 밸류 산정에 있어서의 눈높이가 변화가 됐어요. 이전에는 막 시장의 자금도 쏟아지고 성장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PR, 밸류를 높게 평가했던 시대라면은 그렇죠. 지금은 금리가 인상하기 때문에 밸류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카카오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건지 실적단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까? 일단은 3분기에 영업이익 나온 거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단에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를 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 비용적인 측면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게임 사업부가 가장 저조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한 36%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딘의 신작 출시 효과가 사라졌다는 부분, 거기다가 마차 시위 이런 것들 했죠. 우마무스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게임 전체,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하고 힘든데 여기에다 이런 논란까지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게임주들은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다른 쪽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에서 더 좀 험난한 행보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콘텐츠 부문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가량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뭐 리오프닝 효과다라고 꼭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리오프닝주의 흐름들 다들 보시겠지만 꼭 그거의 반대급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업계에서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호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톡비즈 관련해서 매출하고 광고 부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나가는 부분들이 보여요.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페이,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 쪽들은 미래 신사업단으로 고속 성장이 전망이 되는 분야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의 숫자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숫자에다 고밸류를 먹여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향후에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결국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고PER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부여하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질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기적으로는 좀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또 더 우호적인 부분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설비 투자가 1,870억 정도 수준으로 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2% 급증한 수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이런 신사업들, 향후에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군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 이 논조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은 벌어들여도 비용 관리가 다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했다, 감소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4분기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금 4분기는 특히 3분기 시기에 4분기 시기에 먹통 맞아요. 예, 네. 그거에 따라서 피해 보상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4분기에는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컨센을 더 낮춰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일단 컨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 외적인 부분에서도 일단은 경기 둔화, 침체 우려, 그리고 해외, 미국을 위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컨센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긴 힘들다고 보여요. 더 떨어지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먹통 사태 그 부분 관련해서는 피해 보상 유료 쪽에서 한 4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4분기에 일회성으로 반영이 될 텐데 1분기 한 분기당 지금 카카오에서 내고 있는 영업이익이 얼마냐? 1,600에서 1,700억 정도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1,600억 잡았을 때 400억 비용을 일시 4분기에 털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4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어떤 주가나 이런 상황들은 좋지 않지만 사업 부문별로는 또 인건비 관련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보다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하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글쎄요, 5만 원 바닥은 이미 지금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닥을 한 번 더 재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수급으로 변질이 되고 있고요. 이게 수급이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의미 있는 수급이 되려면 1번 강도, 2번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 네이버는 지속성 면에서 점수를 줄 수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주로도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악재로 인해서 카카오페이는 보혜수 해제까지 더해졌잖아요.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길을 좀 못 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같아요. 맞아요. 이래서 상장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를 본다면은 어떤 걸 성장 포인트로 잡아봐야 돼요? 글쎄요. 일단은 플랫폼의 힘을 네. 보여줘야 돼요. 결국에는 플랫폼에다 얼마나 사용자들을 가둬놓고 신규로 유치를 하고 거기서 반복적으로 소비 행태를 일으켜줄 수 있느냐가 플랫폼의 힘입니다. 연말에 또 선물하기를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선물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던 분들은 하겠지만 그래도 규모라던가 금액 면에서는 약간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영끌한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자 내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남 선물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기에는 조금 그럴 수 어렵지 있죠.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4분기에 연말 특수 그리고 광고 매출에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과연 경기 침체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영업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영업의 흑자 전환이 언제 이루어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컨센서스상 내년도 아닙니다. 내후년에 소폭의 영업이익 흑자가 예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들 매출은 많이 일어나고 유의미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R&D 비용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다 보면은 결국은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데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맹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지금 돌아서면서 올해까지 금리 급격하게 올리다가 내년부터는 올릴 폭 많이 남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 우려 막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불거지네 하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들 파월의 입에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 자산 쪽으로는 매크로 지표에 앞서서 유동성들이 먼저 위험 자산,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쪽들로 들어오면서 또 단기간에 팬데믹 이후에 올라갔던 것 같은 그런 상승률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영업 적자 이런 것들 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플랫폼의 가치 인정한다
이러면서 주가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의미하게 좀 반전하려면 시장이 먼저 돌아서야 되고요. 영업이익의 흑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일단 플랫폼의 성격상 그건 단기간에는 좀 힘들 것 같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결제 시스템에서 무언가 성과를 내고 플랫폼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결제할 일도 줄어든다라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최근에 결제 시스템 시장에서는 애플페이가 좀 많이 화두가 되긴 하는데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인 파이도 작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 애플페이에게 경쟁자에게 이 시장을 또 나눠줘야 된다? 이거는 또 힘든 일이 아닌지.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네. 네, 일단은 시장 전체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작아질 수 있어요. 결제 시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모바일 결제, 이런 페이 관련된 결제들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절대적인 숫자 규모는 커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우상향을 해나간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경쟁자가 출현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훼손을 받겠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플페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페이하고 달라요. 마그네틱 중심으로 한 이런 삼성페이가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가맹점들에서 결제 단말기를 별도로 다른 걸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현금 카드, 실물 카드 있죠. 그거 결제하던 거에다가 삼성페이 실행시켜서 갖다 대면 결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애플페이는 NFC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제하려면 단말기가 별도로 도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애플이 봤을 때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서야 애플페이 도입 얘기가 나오느냐? 결국에는 애플에서는 우리 여기 들어가는 단말기 비용 절대 못 돼 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파트너 카드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카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현대카드가 그런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요. 구독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현대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당분간은 NFC 결제가 우리나라에서 길을 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나 대형 가맹점 이런 곳들은 도입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중소형 가맹점들이 과연 어려운 시기에 비용을 또 들여서 이런 단말기들을 갖출 여력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훼손될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NFC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해외 쪽으로 나가는 일부 폰에 대해서는 MST, 마그네틱 부분의 기능을 없애고 NFC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왜냐?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NFC로 발전이 되겠지만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페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결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단기적인 훼손 요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전일은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잘 나왔기 때문에 크게 올랐는데 그때 카카오 게임즈는 하락을 했어요. 왜냐? 실적도 그렇지만 신작에 대한 실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실적 출시가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이거 시점을 잡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게임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PER을 예전처럼 받을 수 없는 환경에다가 지금 이미 나왔던 신작들, 정말 그때는 대단했어요. 이게 리니지라는 엄청난 IP, 정말로 1위를 웬만해선 내주지 않는 그런데 그 자리를 우마무스메 이런 것들이 차지했었어요. 그러면서 오딘, 바랄라이즈 이런 것들까지도 올라오면서 두각을 보였던 건데 이제 시장이 꺾이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작 부분들이 나왔을 때 성공 여부를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대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대량으로 집행을 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매출 순위 10위권 내 이렇게 보면은 중국 게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지키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가능성이 100%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신작 성공 여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찬가지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먼저 돌아서는 와중에 선제적으로 고위험 자산 그런 고성장주에 대한 자금의 유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 이제 국내 게임들 이제 신작이 나와도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서 매력이 예전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다 보니까 처음에 쉽게 접근하는 게 삼성, 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맞아요. 이런 쪽이었거든요. 네. 이 그룹주를 또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보유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딱히 지금으로서 뭐 대응 전략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뭔가 교체하지도 말고. 네, 지금 교체하시기에는 아마 다들 손실률이 그렇죠.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50% 손실이잖아요. 50만 원을 다시 100만 원으로 돌리려면 몇 퍼센트 내야 되죠? 100% 네.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2번, 1번을 잊지 말자. 3번, 2번을 잊지 말자. 계속 만들 수 있죠, 뒤로요. 그래서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내가 정말 위험 구간까지 다다랐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견디셔야 돼요. 견디면은 결국에는 경제 사이클 흐름 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험 자산 쪽으로 유동성은 다시 유입이 되고요. 금리 계속 못 올립니다. 언젠가는 금리 인하할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엉덩이 깔고 무겁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사실 카카오 그룹주에서 뭔가 교체해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교체할까요? 대안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럼 대안주보다는 약간 카카오가 지금 사실 성장이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은 그 빛이 바라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다른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자면 발굴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손실이 막 30% 이상으로 나 있는데 교체를 이 시점에서 그냥 해버린다. 이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는 다른 대안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뭐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양극재 업체. 양극재 기술은 진짜 세계 최고예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순위들을 마구마구 뒤바꿔 놓을 겁니다. 이런 미래를 좀 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태양광 이런 쪽들에서는 대안이 없죠. 한화솔루션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실적 나왔죠.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하반기에 카타르 쪽에서 슬롯 계약한 부분들이 2년의 텀을 두고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조 2방까지만 이야기하셨어요. 원전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3일간 보셨겠지만 위아래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해도 좋은데 그런 쪽에서 원전은 시간이 10년 이상 걸린다. 신규 원전이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손실이 지금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종목 교체를 할 타이밍도 아닌 것 같고요. 버티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2, 3%의 손실 혹은 최근에 들어갔어요. 혹은 카카오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성장 대안주로 2차 전지, 태양광, 방산 그리고 조선 쪽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관 차장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